토마토와 설탕을 같이 먹게 되면은 토마토 속에 있는 비타민 B가 설탕에 의해 분해가 돼서 설탕분해 이용이 돼서 완전히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는 게 우리 토마토 주스 있잖아요. 네, 우리 많이 먹잖아요. 네, 많이 전에도 먹죠. 얘기도 했고 말 그대로 생토마토를 갈아서 먹는 토마토 주스인데요. 근데 이거는 영양분의 체내 흡수율이 5% 미만밖에 안 이게 된다고 대박인 합니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막 카페 가면 사실 이런 토마토 주스 많이 팔거든요. 많죠. 예. 생토마토 갈아. 근데 약간 먹으면 건강해지도 느낌 건강 들기 느낌, 때문에 느낌. 자, 이왕 커피 마실 거 저거 먹자. 근데 막 이게 또 비싸요. 5, 6천 원 하죠. 5,800원, 5,600원 한단 말이야. 하지만 영양분의 영양분의 체내 흡수율 5% 미만. 5% 미만이란 말은 5% 아니란 얘기예요. 4321이란 얘기거든요. 그쵸. 나머지는 그냥 빠져나간다. 근데 또 토마토 주스엔 또 아무리 시럽이 들어가요. 또 그냥 안 먹. 그럼 그 위엔 토마토 설탕이 또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생으로 토마토를 먹으면서 뭔가 먹게 되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주스 그 이상 그 이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음료수네요. 음료수. 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 이렇게 생각이 돼요.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게 핵심이에요. 네, 토마토는 채소예요. 여러분. 채소라고 네.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대부분 영양 성분은 지용성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으로 먹을 경우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특히 아까 말한 특히 전립선은 유방암,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는 케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 역시 지용성이에요. 그럼 기름과 되게 친한. 그렇죠. 예, 오일과 굉장히 같이 먹어야 그쵸. 되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토마토는 과일처럼 생으로 먹지 말고 기름에 굽거나 볶아서 따뜻하게 요리를 해서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약간 저는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원래. 기름을 볶아 먹는 거.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생으로 설탕 먹지 다른 나라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뜨겁게 먹는 음식이에요. 토마토는. 일단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달걀 계란볶음, 그죠. 토마토 계란볶음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은 이제 파스타에 토마토 소스가 되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익혀 먹는 라따뚜이라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토마토를 으깨 갖고 만든 약간 리조또 같은 느낌이고 어쨌든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먹고 혹시나 토마토를 생으로 먹겠다 하면은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처럼 뿌려 먹거나 기름과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 토마토에 있는 많은 영양소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또 오메가3가 풍부한 호두와 같이 먹으면 토마토의 대부분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는 익혀 먹거나 아니면 토마토 생으로 먹을 때는 오일과 같이 그쵸. 지용성과 같이 아니면 견과류와 같이 먹는 거. 정말 꿀팁이네요. 네. 그 다음은 오이인데 오이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가 오이인데 어. 먼저 우리 또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 걸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이와 당근 같이 먹는 거, 또는 또 오이와 무랑 같이 먹는 거. 왜 이게 잘못된 거죠? 일단 당근과 무는 비타민 C가 정말 풍부하거든요. 네. 근데 생 오이한테는 이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먹는 이제 다른 채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 당근과 무에 있는 비타민 C를 오이가 파괴 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이에 식초를 첨가하면 비타민 C 파괴를 막기 때문에 네. 오이 냉채나 아니면 피클 네. 이렇게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피클은 또 당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요즘에는 근데 저도 옛날에는 되게 피클 이제 그 레시피를 보면 되게 설탕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네. 설탕 줄여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새는 또 백오이 이게 오이 비린내 좀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네. 백오이는 비린내 확실히 좀 덜 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오이 식초가 의외로 궁합이 좋아요. 맞아. 네, 생각보다. 그래서 오이 냉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먹으면 좀 오이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당근 위에 이제 별릉공화님도 당근을 이렇게 씹어 생으로 드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자 별릉공화님이 당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당근은 비타민 A가 굉장히 풍부하고 특히 항산화 영양소인 그 비타민 A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눈에도 좋고요. 눈에도 좋고. 근데 올바른 섭취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 당근은 껍질에 영양이 풍부해요. 그 질기던데. 질기기도 하고 흙 묻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깎아 먹거든요. 그쵸. 근데 껍질에 영양분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껍질채로 먹는 게 좋으며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당근도 역시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지용성이에요. 또. 그쵸.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기름과 함께 볶아 먹는 게 당근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생으로 드신다 했잖아요. 네. 우리 별는 꽁알님께서는. 네, 그쵸. 근데 이제 앞으로는 껍질채. 껍질째. 네, 껍질채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볶아 먹는 게 좋고 네.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 되게 팁이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밤에 되게 야식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당근을 얇게 썰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그 뭐죠? 기름장을 해놔요. 참기름에 소금을 약간 쳐가지고 그래갖고 이 당근을 고기처럼 참기름 살짝 찍어 먹거든요. 고기 같아요? 근데 느낌이 묘한 맛이 있어요. 이게 진짜? 괜히 둘이 궁합이 좋은 게 아니라 묘하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은근히 있어요. 괜찮아요. 궁금하다. 이거 되게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또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또 교정하고 나서부터는 채소를 잘 못 먹어요. 맞아요. 그럴 수 너무 있어요. 딱딱해서 못 씹기 때문에 한번 우리 별눈공화님 역시 그 레몬씨가 알려준 네, 어렵지 않아요. 지금 기름- 평소 먹던 데에서 참기름 플러스 소금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브로콜리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브로콜리 항암식품 1순위로 뽑힌 식품입니다. 이거 많이 먹죠, 많은 분들이. 네. 이거 논리 아니에요. 생으로 먹어야 될지, 데쳐 먹어야 데쳐 될지. 먹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근데 일단 이 브로콜리는 크롤로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간을 해독하고 발암 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또 비타민 C, 또 여기도 베타카로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고 또 활성, 산소를 이제 또 더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또한 정말 좋죠. 네. 인돌 성분까지 들어있어가지고 네. 유방암, 세포 손상을 좀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특히 여성분들, 뭐 남성분도 유방 걸릴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우리 빵 터졌네. 유방암이 남자도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네. 얼마나 섭취한 걸 뭐죠? 네, 일단은 잘게 잘라서 15분 두었다가 끓는 물에 10초 정도 네. 살짝 데쳐서 먹거나 네. 아니면 수프를 만들어서 국물까지 마시기 매우 좋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익혀 먹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살짝 데치는 거. 근데 저도 외국에서 그때 잠깐 캐나다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우리 급식이나 이렇게 나오면은 초고추장에 같이 찍어 맞죠. 먹잖아요. 근데 외국 보니까 그 브로콜리는 스프나 일단 익힌 야채로 많이 먹어요. 맞아요. 브로콜리와 컬리플라워 이게 두 개 있잖아요. 컬리플라워 같이 항상 같이 이렇게 데쳐요. 먹는 거 같은데 데쳐서 이렇게 익혀서 먹는 게 좋다는 거 브로콜리고 마지막으로 파프리카 소개해 드릴게요. 파프리카는 채소 중에 비타민 C와 비타민 A 함량이 최고고요. 오렌지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 생각보다 파프리카 굉장히 좋은 음식이거든요. 저는 파프리카 되게 좋아해요.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네. 은근 인기 달아요. 은근 달아요. 근데 파프리카 하면 진짜 대표적인 지용성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이거는 거의 무조건 기름에 볶아서 그리고 고추 자체. 아니면 구운 파프리카. 그것도 맛있죠. 근데 저 옛날에 중학교 때, 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저희 중학교가 그때 식당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고 다녔어, 중학교 때.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중학교 도시락을 싸고 다녔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엄마가 도시락 반찬에 맨날 파프리카 맨날 싸준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생 파프리카에 그때만 피망이었는데 우리는. 피망 섞어, 저는 파프리카였어. 생 파프리카에 케첩. 뭐야, 그 파프리카 케첩 찍어 먹는 거예요. 근데 맛있어. 이게 또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약간. 그렇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볶아서 먹는 게 더 좋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야채 하면 그러니까 뭔가 생각보다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게 이게 없네. 제가 결론을 좀 얘기할 텐데 그 색깔 있는 음식이잖아요. 빨간 채소, 뭐 노란 채소, 주황색 이런 채소들 우리가 되게 당근 이런 걸 되게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엄청 많죠. 근데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한 채소일수록 굉장히 익혀 먹는 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지용성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지용성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생으로 먹는다기보다 발령공학님도 들으시면 좋은데 비교적으로 이게 좀 색깔이 있다. 초록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의 채소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익혀서 먹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으로 먹을 때는 항상 올리브 오일이나 이렇게 지용성 오일과 같이 먹는 습관. 네, 올리브 오일이랑 이제 발사믹 식초 이런 거 같이 먹으면 같이 되게 먹으면 좋은 제일 것 같아요. 좋고. 사실 좋은 올리브 오일 쓰면 진짜 맛이 달라요, 여러분. 그쵸. 향이 정말 달라요. 그리고 또 걱정하신 게 하나 있는데 생야채 섭취시 농약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유기농 채소를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유기농 채소 구입하면 유기농 비싸요. 훨씬 비싸죠. 저 사실 제 가슴에 손을 그냥 유기농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진짜? 사본 적이 있어요. 저는 너무 비싸가지고. 왜냐면 저는 약간 소량으로 구매할 때는 약간 이런 생각 들어. 어차피 대량이 아니라 조금 먹는데 좀 가격이 솔직히 조금만 사니까 그게 비싸지 않. 그러니까 같은 중량에 비해서 비싸지만 어차피 총 가격에 비하면 별로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10개 먹을 가격에 그냥 단 2개만 어차피 먹을 거니까. 왜냐면 2개 먹고 8개 버릴 거. 그럴 수 2개 있네. 먹고 그냥 비싼 거 먹자.
그러면 그 유기농 하는데 유기농 채소의 정의가 혹시 아시나요? 네, 유기농은 일단 농약을 뿌리지 않은 채소.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한 채소,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채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기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전성이 사실 의문이 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벌레 아니면 이제 미생물이 번식할 위험성이 좀 있죠. 제가 말씀 잘해주셨는데 농약을 뿌리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화학 비료 안 쓴 것 훌륭해요. 네. 근데 농약을 뿌리지 않았다고 이 채소가 그냥 먹는 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농약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채소에 있는 미생물이 번식할 위험성이 사실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 얻는데 EBS 문화센터에서 이계호 그 화학 교수님께서 추천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일명 채소 세척법이 있거든요. 이걸 하면은 아까 그냥 채소, 유기농 채소 상관없이 이 채소 세척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안전성을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방법을 제가 이기호 교수님 추천한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그 마트에 가면은 그냥 소주 말고 그냥 소주는 알코올이 21도밖에 안 나거든요. 네, 맞아요. 당금용 소주가 있어요. 있죠. 예, 뭐 임산주가 만드신 당금용 소주인데 이거는 보통 알코올이 30도에 40도 정도 되거든요. 요거랑 식초, 네. 아무 식초 상관없습니다. 식초를 1대1 비율로 섞고요.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5배 내지 10배 정도 희석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채소를 그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근 후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소주는 농약 성분을 제거하고요. 식초는 미생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정도 이제 산으로는 이제 다 연기성이죠. 그렇죠. 이렇게 다 돼서 제거된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채소를 먹으면서 걱정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척법을 이용해서 다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이 물은 썼다가 바로 버리지 말고요. 계속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채소를 아까 담갔다가 그 네. 물은 다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오. 좋죠. 그래서 한 번만 만들어 놓고 보관해서 계속 사용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사용하셨지만 한 20번 정도는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별루공화님이 걱정하는 생야채 섭취에 대해서 농약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별루공화님 사연 중에 일단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의문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제 생야채, 생으로 먹는 거, 야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근데 별눈공원님 너무나 좋은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야채는 무조건 생으로 먹는 게 좋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그 약간 일상생활 속에 그런 정말 호기심 이걸 정말 이렇게 탐구하신 모습이 너무나 와 닿았고 저는 덕분에 약간 좀 색깔이 있는 화려한 색깔, 주황색, 노란색 이런 것들은 좀 기름에 볶아 먹고 익혀 먹고 나머지는 이제 좀 그린 채소들은 생으로 먹어야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채소 섭취량이 좀 많이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별론공화님 미국 갔다 오면서 이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먹는 그 야채 섭취량 같은 거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별론공원님 말고 저. 맞다. 죄송해요. 박가순이님께서 네. 똑같 내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박가수님 미국을 갔다 와서 맞아요. 네, 실제로 그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보다 채소량이 적다는 거. 네, 맞아. 진짜 적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느낀 게 별눈공아님이 이렇게 사연을 주셔서 저도 야채를 지금 보니까 저조차도 생각보다 야채 섭취량이 저도 되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그린 스무디 쪽 있잖아요. 네. 그게 계속 관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이거를 조금 저도 한번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한번 먹어보고 이거에 대해 소개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댓글에 식단에 관한 질문이나 다뤄졌으면 하는 거 올려주시면요. 그 주제에 관해 열심히 조사해서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할까요? 네, 건강하고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 제발.